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아침 9시 34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등을 더 이어갔는데요. 근데 이제 속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반등이 좀 둔화가 된 거고, 결국 그 전날 만들어놨던 그 저항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냥 이제 반등 둔화, 멈춰 있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석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보자면요. 독일 증시인데요. 어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이 직전 고점의 영향권을 아직도 벗어난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턱걸이라서 조금 더 테스트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요. 조금 더 이 자리를 넘어갔나 완전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 이 테스트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그냥 일단 반등이 둔화가 되고 혹은 뭐 반등이 일단 잠시 일시정지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거죠. 미국 증시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를 봐도 나스닥인데요. 조금 좀 오르긴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이 분봉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전일 만들어냈던 이 꼭지 부분이 있죠. 결과적으로 여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 자리를 완전히 다 극복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 자체가 보시면 이 분봉이 여전히 어떤 중요한 저항권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면은 일단 뭐 상승 마감하긴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전히 그 전일 만들어놨던 그 꼬리 부분에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다. 여기 전일 만들어놨던 이 꼬리 부분 있죠. 10월 10일 날 만들었던 꼬리 부분, 이 자리의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 나스닥은 보시면은 어딘가 좀 그 저항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CPI가 기술적으로도 또 그리고 그 재료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 CPI 자체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은 보시면은 다시 한번 15,270 직전 저점 이 자리죠. 여기에 어떤 지지력을 재차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잘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S&P도 그렇죠. S&P도 보시면 이 전일 만들어 놓은 이 고점 자리, 여기 저항을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등 진행 중인데요. 반등의 탄력이 좀 죽었고 CPI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이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셀 지수도 뭐 보시다시피 지금 반등이 멈춰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지표 발표 앞두고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PPI 물가지표가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요. 생산자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뭐 이런 거에 별다르게 영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어젯밤 상승이 좀 둔화됐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사실상 이 지표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금리는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죠? 금리는 보시다시피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표에 대한 시장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지표는 약간의 우려를 낳게 하죠. 오늘 밤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표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살짝 낳게 하지만은 큰 영향은 없었다. 이런 거는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좀 말씀을 드리긴 한 건데, 언젠가부터 지금 이제 그 최근 주식 시장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지금 그 반등의 논리로 야 봐라,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가 이미 10년물 금리가 너무 높아서, 실질 금리가 너무 높아서 굳이 연준이 나서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 기준금리 인상 필요는 없어 라는 그런 이야기가 요즘 슬슬 돌고 있죠. 그죠? 시장은 이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지금 안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지표 이런 거 따위는 일단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거 근데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계속 떨어졌어요. 쭉쭉 계속 떨어져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러면은 이제 증시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까? 그것도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게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만약 계속 떨어지면은 제약적 정책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금리가 다시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다시 시장이 완화적으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다시 연준이 금리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또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발의 오줌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뭐 지금 당장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조금 떨어져서 시장에 뭐 안심을 뭐 줄 수 있긴 하나, 하여튼 여전히 어떤 이런 고금리 환경, 이런 계속해서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달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이 고금리 환경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된다. 근데 이 고금리 환경 자체 이게 왜 이렇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그렇겠죠. 또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가 대규모 채권 발행하고 막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고금리가 된 거예요. 이런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거 계속해서 될 수 있을 거다. 계속해서 이런 환경,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증시는 일단 오르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이 금리가 높아서 불필요할 수 있다라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미 높아서 추가 금리 인상 불필요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은 하여튼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 물가 지표가 그 흐름을 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자라는 거죠. 원로이사도 나와서 한마디 했는데,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서 연준이 뭐 일을 할 것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시장은 뭐 안정을 되찾았다. 전쟁도 진행 중이긴 한데, 전쟁도 뭐 보시다시피 요즘에 특별히 일단 확전 없고 조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 초반에 쭉쭉쭉쭉 빠지던 증시는 어딘가 지지선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하반경 직선 강화. 하지만 뭐 물가 지표의 부담 등으로 인해서 전일 고점을 넘기지는 못하고 좀 부담스럽게 그렇게 해서 좀 애매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분명한 건 하반경 직선 확인 그리고 반등의 지속입니다. 아직은 뭐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그냥 어딘가를 잘 못 넘어가네 이 정도입니다. 이제 어딘가를 잘 못 넘어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뭐 어제 말씀드린 건데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긴 한데요.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 넘어갈 것 같으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거 계속해서 못 넘어가면은 결국은 이게 크게 큰 일을 치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증시는 웬만하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위쪽에 계속해서 못 넘어가면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또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잘 보면 된다. 어젯밤에도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잤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 애플도 그렇고요. 애플도 뭐 보시다시피 전고점 사실상 뭐 돌파 한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력 다시 재확인했고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증시는 아직까지 강합니다. 근데 오늘 밤 물가 지표는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긴 있습니다. 어젯밤에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오늘 밤 이 발표 예정인 CPI도 좀 예상치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요일 고용지표처럼 그렇게 비이성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보다는 이번 거는 좀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다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오버슈팅 했던 거, 언더슈팅 했던 거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좀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표가 좋게 나온다, 지표가 너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럼 증시 하락하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반응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하여튼 금리 떨어졌죠, 그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도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 가격 조정의 영역으로 명확하게 와가지고 여기는 단기 고점이 아니고 좀 의미 있는 고점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여전히 이게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부담이 많죠. 여전히 여전히 어떤 미국 정부의 그 재정 지출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재정 지출 규모가 좀 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기 때문에 뭐 금리는 계속해서 일단 올라갈 수 없는 환경 자체는 일단 바뀐 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제 채권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장단기 금리 차 정상화,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장단기 금리가 예전에는 계속해서 역전이 이렇게 되고 있었던 추세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10년물, 2년물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심화, 이게 기존 추세였는데 지금 추세가 바뀌었죠.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과정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베어 스팁, 10년물 국채금리,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가 되는 베어 스팁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추세 아직까지는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금리가 조정을 받고 달러가 조정을 받고 증시가 반등을 하는 사이에 얘도 기존 추세가 이렇게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죠? 얘도 그래서 지금 하락 중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보다 2년물 장기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장기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베어 스팁이 진행됐었는데 장기물 금리가 조정을 받으니까 베어 스팁이 아니고 다시 플랫해지고 있다. 스팁, 수익률 곡선이 요렇게 좀 가팔라지는 게 스팁이라고 표현을 하죠. 스팁. 그리고 요게 평평해지는 거를 플랫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다시 장단기 금차가 떨어지는, 다시 역전이 되는 건 이거는 플랫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플랫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은 플랫이 또 진행 중인 겁니다. 근데 일단 추세는 일단은 스팁이다. 추세는 일단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 정상화를 일단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좀 우리가 알고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10년물 국채금리는 크게 떨어지고 2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좀 반등을 했는데,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 중요한 자리를 넘지는 못했다. 일단 중요한 자리 붕괴시킨 상황에서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가야 될 때 못 갔어요. 위로 못 갔기 때문에 계속 죽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시장의 비둘기파적인 기대감이 하여튼 여전하다.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달러도 뭐 조정을 이어갔죠. 달러도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조정이 살짝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CPI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왔네요. 여기가 어떤 지난번에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서 달러가 추세 전환을 했었는데요. 여기 다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밤에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기술적으로 또 중요한 자리에 내려왔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국제유가는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죠. 국제유가 지난번 하락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쯤 했으면 여기가 저항으로 확인된 거고요. 86달러 언저리가 어떤 저항으로 우리가 하나를 일단 확인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저점, 여기 지지력 테스트 하러 지금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붕괴되면 이렇게 해서 하락 N자로 진행이 되면서 급속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전 가능성이라는 게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좀 하방으로도 좀 제한될 것 같긴 해요. 상방으로는 당연히 제한적이고, 왜냐하면 대형 산유국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확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방으로도 제한적인데 하방으로도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분명히 저항 하나는 확인했네요. 그죠? 전쟁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별일 없다. 산유국들끼리 크게 싸우는 게 아니니까 아직은 별일 없다. 다만 확전 가능성에 우리는 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니까 증시는 오르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막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으니까 증시 올라가는 거 자연스러운데, 오늘 밤 물가지표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는 반등 계속해서 이어가네요. 그죠? 여기 나오는 네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면은 한국 증시가 양대 지수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일 겁니다. 그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도 아마 좀 미국 증시와 어젯밤 미국 증시와 비슷한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 전일 고점 부근을 그 전일 고점 부근의 어떤 저항을 의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어제 미국 증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삼성전자도 그런 점과 비슷한 것 같고요. 워낙 많이 빠졌던 에코프로 친구들은 탄력적인 반등 오늘에서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추세적으로는 죽었다,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보시다시피 코스피도 그래요. 어제 나스닥이 했던 것처럼, 어제 S&P가 했던 것처럼 전일 고점 부근의 저항을 약간 의식하면서 좀 반등이 조금 살짝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 그 코스닥은 이제 오늘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저항 여기죠.
그 10월 4일 날 음봉의 시가가 중요한 저항입니다. 여길 넘어가면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해지는데 탄력적인 반등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요즘에 지 혼자 너무 많이 빠졌었고 지 혼자 너무 약했기 때문에 뒤늦게 키 맞추기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은 조용하네요. 그죠? 환율은 CPI 앞두고 그냥 조용하다. 전반적으로 다 조용하다라고 하여튼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조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